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매일 올리다시피 하니까 매일 녹화를 하는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3, 4일 뭐 개인 사정으로 쉬는 게 있습니다. 미리 파일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올리는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또 며칠간 안 하다가 갑자기 또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한 3, 4년 동안 했는데도 굉장히 낯섭니다. 컴퓨터 이제 부팅하는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새벽에 주로 하는데 이거 뭐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간혹가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서둘러서 자기도 모르게 저 자신이 이제 혼자서 모든 거를 더 파일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녹화할 때 성급하게 막 서둘러서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또 혼자서 괜히 또 흥분해 가지고서 그냥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오래전에 그 부자 사심탕을 어떤 그 제 그 지인이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부자 사심탕에 부자하고 대학만 들어간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사실은 황년하고 황금이 들어가죠. 사심탕이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황년과 황금이 들어가는 것을 사심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심탕이 없는 상태에서 부자하고 대왕을 썼다 그래서 뭐 부자 사심탕이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거기서도 그 말을 또 잘못해가지고서 대왕하고 부자만 두 가지 약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거를 제가 일일이 정말 이렇게 교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 여건상 여러분 그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뭐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 이 문제에 들어가는데도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원래 지금쯤이면은 전자 출판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자 출판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출판사에서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뭐 몇 군데 알아봤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거. 교보문고에서 이것을 뭐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냈는데 자료를 보냈는데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정말로 출판 계통이 잘 아는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분도 역시 이 전자출판이 이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좀 방법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서 조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글이라는 게 쓰기도 뭐 어렵지만은 교정하는데 정말로 많은 시간이 들어요. 요즘에는 정말 한 60조 그 저기 뭐야 그 번호 상한론 수책에 나오는 번호로 67번 조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글 쓰는 거 이상으로 맞춤법 띄어쓰기뿐만 아니라 문맥의 흐름이 비교적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해석하는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녹화한 내용과도 조금 다른 부분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리고 줄 맞추는 거라든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도 한두 달 또 걸릴 것 같아요. 참 정말 출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기존에 그 제가 그 출판했었던 종이 출판했었던 사장님하고도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더 이상 종이 출판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경영난에 이미 이제 시달리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웬만한 책은 아무리 찍어도 여러분 그 경영에 도움되지도 않고 저 자신도 그거 가지고 무슨 이문을 구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도 시간적인 그 손해라든가 경제적인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뭐 그런 것을 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마지막 단계에서 교정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지금 그거 교정하는데 최소한도 한 달. 예. 원래 끝나는 거는 작년 12월 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월 달, 3월 달까지 아마 해야 되고 그리고 저기 전자출판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나중에 전자출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고지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저도 이거를 한 일주일 만에 지금 강의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예. 매일 하는 것 같아도 할 적마다 어렵습니다. 예. 소음병 얻은 지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구중하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입맛이 변화가 없다. 입맛이 변화가 없다. 그런데 그 등 부위로 오한기가 있는 경우는 부자탕으로 치료하라. 야, 근데 이게 왜 여기서 그 상한론의 그 문법 구조를 보면은 항상 어떠한 증상과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조심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중하는 배오한과 같이 이 배오한만 본다면은 이거는 백호가 인삼탕에도 배오한자가 있죠. 거기에는 백호가 인삼탕에는 배오한하면서 구중불하죠. 입맛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입맛이 없는 경우는 열에 의한 증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입맛이 그런대로 있다라는 것은 열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증상만 가지고 이 두 개의 증상만 가지고 부자탕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럴 때는 처방하고 증상을 대조해가지고 증상 가운데 무엇이 빠졌는지 그런데 증상에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처방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증상에 따라서 또 처방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조문을 보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처방을 보면은 구중 입맛이 있고 등 부위가 추우면서 신체 통통 그리고 소변이 분리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우리가 환자한테 소변이 어떠냐 물으면 괜찮습니다. 대부분이 그럽니다. 거의 99%가. 오룡산증에도 분명히 소변 분리가 정증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한테 말해보면은 소변이 불리하다고 말한 사람은 솔직히 해서 거의 없습니다. 90%는 다 이상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심화 부위가 막힌 듯 하면서 약간 어떤 형태를 잃은 것 같고 혹 복통이 있는 경우는 부자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조금은 갖추고 있어야지 부자탕을 쓰는 거지. 구중하하고 입맛은 그대로 있고 등 부위가 에서 오한을 느낀다. 이것만 가지고 부자탕을 쓴다는 것은 어떨 때는 조금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가지고 쓴다 그래서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백호가 죄송합니다. 여기 가짜가 빠졌네. 백호가 인삼탕에 배오하는 열골 때문이요. 여러분 이것도 누차 말씀드렸죠. 손발이 찬데 백호탕을 쓸 수가 있느냐? 쓸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경우 많다는 거. 열골 아시죠? 흉중에는 열이 뭉쳐 있는 거죠. 이 열이 뭉쳐져 가지고 울체되어 가지고 사지로 발월하지 못하는 경우 손발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탕은 배오하는 일종의 망향으로 인한 거다. 그 증상은 비록 같으나 그 증상은 비록 비슷하나 그 처방은 하늘과 땅 차이다. 완전히 확연히 다른 거죠. 그 처방을 세우는 기준은 입이 그 맛을 느끼느냐, 맛을 느끼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가 그 입맛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열에 인한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열골하되 이렇게 이자라는 게 있으면은 조건을 말해요.
열걸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열걸하지만 이렇게 약간 써도 돼. 열걸하면서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등 부위에 오한을 느끼는 자, 적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반대적인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승기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발이 찬데 승기탕을 쓸 수 있느냐?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승기탕 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맥박이 빠르고 이렇게 긴맥이 나타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또 손발이 차지만 이렇게 판단이 예를 들어서 그 명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기탕 가는데도. 그래도 대변 변비가 있고 입이 마른다든가 복망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손발이 차더라도 승기탕을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고 공부할 때는 이해 못할 부분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상에 들어가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항상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그만큼 다양하게 눈을 떴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판단을 내리는 거는 결국은 그 본인의 그 감각적인 것 같아요. 자, 부자탕과 진무탕의 약물 구성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삼과 생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리고 또 진무탕하고 우리가 잘 쓰는 그 사군자탕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또 진무탕하고 사군자탕의 차이는 백자각하고 생강 이런 차이 있죠. 또 양병은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양병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자주 변합니다. 그런데 음병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의 선택에 있어서 다소 얼마간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열병만큼 심하진 않다. 열병은 그 선택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음병은 별로 우리가 이거 부자탕을 써야 되는데 진무탕을 썼다. 또 사군자탕을 썼다.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군자탕에다가 이제 부자만 집어넣으면은 진무탕하고 유사한 처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사군자탕에다가 부자하고 백자기약을 집어넣으면은 진무탕하고 정말로 거의 비슷한 그 처방이 나온다는 것. 이 조문은 이제 앞에 조문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소음병으로 몸이 아프다, 손발이 차다, 골절통하다. 그러면서 여기 호자를 쓴 거는 그러면서 맥이 침한 경우는 부자탕 써. 여러분 실질적으로 소음병이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신체통, 수족한, 골절통에 부자를 쓰는 거지. 얼마든지 이 증상만 가지고 우리가 마왕탕이나 계지탕도 쓸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맥침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인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맥이 부하고 맥이 긴하다 이러면은 마왕탕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지탕이나 마왕탕을 이렇게 지금 실제 임상에서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방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몸이 아프고 손발이 차고 뼈마디가 쑤시면은요 오히려 마왕에다가 부자를 같이 합방해서 쓰는 수가 있습니다. 마왕 부자 세신탕 같은 것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문에 따르면은 마왕 부자 세신탕은 맥이 침하면서 발열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발열이 없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신체가 이렇게 긴장감이 있으면서 당기면서 아프고 소변이 불리하거나 심화 비경이 있을 때 또 혹 복통이 있을 때 부자탕으로 치료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 사람들이 그 관절염, 요즘에 말하면은 관절염에
부자를 많이 쓰는 경우가 전부 다 이런 조문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통이라든가 관절 질환에 부자를 많이 쓰는 것, 이런 조문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는 골절통이라고 쓰니까 개지나 마왕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태양병에서 말하는 그 신체통은 그냥 단순히 그냥 골절 부위가 뻐근하게 이렇게 신체동통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골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관절이라고. 이런 것도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골절통은 마왕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 부자를 써야 된다는 거. 저라면은 이렇게 이 증상만 가지고 부자탕을 쓰지 못합니다. 여기다가 얼마든지 부자에다가 마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방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자, 물은 일반적으로 신체통, 골절통이 많이 상당 부분이 태양병 무환에서 보인다. 그렇죠? 태양병. 그래서 마왕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수족이 차면서 맥침지한 경우 이것은 양명병 열골에서도 나타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맥이 침지하고 손발이 차다 하더라도 승기탕을 쓰는 예가 있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 주변에 제 아는 분이 이 선생님 저한테 손발이 승기탕을 썼더니 이것도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대승기탕을 썼는데 환자가 약을 먹고 나서 몸이 따뜻해졌다. 체온이 회복되어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병독이 제거되어짐에 우리 몸이 저절로 기가 회복되어진다. 전기가 회복되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승기탕은 그 사람이 조혈이 있기 때문에 조혈을 치료하는 거지, 승기탕을 썼다고 해서 우리 몸이 차지는 게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부자라든가 사역탕을 써가지고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사역탕을 써가지고 우리 몸 속에 있는 수기의 병독을 제거시킴으로 해가지고서 전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기탕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증상이 온 이유를 살피지 않고 그냥 우리가 조문에 시작할 때 소음병이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음병으로 여기는 것은 이건 문자상 해석이다. 또는 명분상 해석이에요. 우리가 상한론의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은 명분으로 모든 증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증상과 처방을 이해하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이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심어놓은 개념이지 실제 환자에게서는 이와 같은 것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환자하고 대면했을 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증상밖에 없죠. 신체통과 골절통이라는 거.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신체통, 골절통, 호대 하면서 도리어 수족이 차고 맥이 침한 경우 소음병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소음병이기 때문에 신체통하고 골절통하고 수족이 차고 맥이 침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와 같은 증상을 갖추고 있는 것을 소음병에 속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자, 이 조문이 걸문의 이유는 오직 맥침만 가지고 병근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굉장히 그래서 맥만 가지고 본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처방을 근거로 해서 갖추어서 보면은 신체가 이렇게 뭐랄까 약간 땡기면서 아프고 소변이 불리하고,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소변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억지로 여러분 조문에 맞춰가지고 이 처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예. 그러면서 심화 비경이 있고 혹 복통이 있을 때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게 예, 부자탕을 쓴다는 거예요. 부자, 복령, 인삼, 백출, 예, 작약. 예. 진무탕 한번 보죠. 부자, 복령, 여기 생강 여기 들어가 있고 백출, 작약. 예.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그 심화 비경이 부자에는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부자를 들어갔다는 거는 심화 비경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러면은 다 인삼을 쓰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고반가의 말에 따르면은 소화기 장애가 있는 사람, 요즘 말하면은 위장의 기능이 다소 약한 사람이 심화 비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인삼의 적응증이라고 합니다. 예. 아우, 오래간만에 했더니 갈증이 뭐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처방을 대조해서 보면은 증상과 처방을 대조해서 보면은 별로 그 차이가 없다는 거. 예. 그 같은 거, 그 진무탕과 부자탕이 같은 것은 축소라고 하는 것이고 그 차이점은 심화 비경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심화 비경만 보는 게 아니라 소화기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조금 낫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런 거는 구별을 못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감각적으로 하고 예. 자, 부자탕은 대체로 부자탕은 다른 게 아니다. 자, 사군자탕에다가 부자하고 작약을 가한 게 바로 진무탕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군자탕 많이 쓰잖아요. 사군자탕이라고 하는 이름에 우리가 너무 이것이 보기지제다. 비위가 허약한데 보하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사군자탕이 바로 그 유명한 심화 부위에 축소증이 있을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고방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낫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군자탕의 증상을 안다면 한의사 가운데 사군자탕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군자탕이 어디에 쓰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고 하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사군자탕의 그 증후를 정말로 안다면 어찌 부자탕증을 알지 못하겠는가. 예. 이름만 다를 뿐이지. 예. 처방의 이름만 다르고 약물의 한 가지만 다를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군자탕을 부자탕과 진무탕과 같이 연계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 다만 막연하게 우리가 사군자탕으로서 비위 허약하는 보비제,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본초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처방 강의라든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모든 걸 다 거의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예.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다는 얘기죠. 비단 사군자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자탕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에서 처방이라고 하는 약물 구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주치증과 방치를 알아야지 우리가 처방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명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많은 처방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는 것. 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 예. 자, 그 오래간만에 이제 강의를 했더니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한영 씨가 조금 목소리도 괜히 부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쉬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도 오늘 목이 굉장히 잠겨 있고 굉장히 쑥스럽고 당황스럽고 말도 조금 꼬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강의 한 10번 하면은 그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거는 그냥 한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그냥 조금
이렇게 막 얼버무리는 부분도 있고 뭐 조금 헤매인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처방의 약물을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다가 간혹가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나중에 책에 출판을 한 것을 반드시 기준으로 해서 해보면은 이 강의하고 또 책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예, 이것을 양해해 주셨으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